이번 시간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유형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것이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연구한 것을 갖다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인데, 뭐든지 잘하려면은 많이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비교적 보고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좀 잘 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까지는 좀 더 실력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뭐 할 때 처음에도 글을 읽을 때 남의 쓴 것을 많이 따라 읽어보는 것이죠. 처음에 연습하는 단계가요. 그다음에 그림도 남의 그림을 많이 뺏겨 보는 것입니다. 또 노래도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불러 보는 것이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자기가 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뭐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보고서를 많이 쓰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쓰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자료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은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 업무를 좀 분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론 같은 경우에는 뭘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뭘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뭘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본론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그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이제 요약 및 뭐 또 방향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보고서는 짜깁기죠. 짜깁기. 표준말이 짜깁기입니다. 흔히 짜집기 하는데 그거는 아니 짜요. 이게 직물을 깁는다는 거죠. 여러 쪼가리를 천을 연결해서 깁는 게 짜깁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요구하는 건 짜깁기 수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있는 관련 자료들을 잘 모아서 좀 모양을 다듬어서 제출하는 게 대학생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물론 보고서는 다 틀려요. 우리 인문사회학 틀리고, 또 여기서도 뭐 경찰 쪽도 틀리고, 또 뭐 행정학 쪽도 좀 틀리고, 보는 관점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보고서는 재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음식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라면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리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리하는 과정만 집중적으로 또 그 보고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요리된 것을 가지고 뭐 전문가가 품평하든 일반인들이 품평하든 이렇게 똑같은 맛이라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맛이 덜하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또 단계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좀 크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범죄에 대한 뭐 연구다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청소년 범죄도 좀 뭐 폭행이면 폭행, 뭐 금품갈취 금품갈취, 뭐 또 뭐 왕따면 왕따,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좀 분야를 나누면은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더 쉽죠. 왜냐하면 범위가 좀 적은 게 좋거든요. 뭘 할 때. 범위가 많으면은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되고 막 너무 연관성이 많아버리면은 좀 접근하기 힘든데 요 연관된 게 이렇게 막 좀 좁고 많으면은 뭔가를 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렇게 좀 주제를 관련된 거를 좀 잘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잘 정하는 것이 아마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렵게 선정해 버렸다. 만약에 아주 과학수사 전문적인 과학수사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다 이런 걸 하면 우리는 그런 장비도 없고 또 그걸 또 운영할 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여건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 비밀 문건으로 분류된 자료들, 이런 것들에 접근하면 참 좋겠죠. 흥미가 있고 또 모르는 내용들 알 수 있어서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 또 논문들을 보면은 많이 있는 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짧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이거저거를 짧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처를 확인해 주는 거죠. 출처. 어디서 내가 이것을 보고 가져왔다. 이런 걸 다뤄줘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남의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저작권이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청문회 나가면 매일 논란이 되는 논문 표절이거든요. 남 걸 보고 그대로 뺏겼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것처럼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내 것처럼 하면 되고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은 그 사람이 했다고 출처를 정확하게 다뤄주면 돼요. 그러면은 표절이 아니죠. 그리고 용어도 그대로 옮기면 안 되죠. 용어를 또 적절하게 자기가 한번 소화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표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낸 것들이 많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모르긴 해도 또 여러분들이 쓴 이런 보고서들이 또 상당히 또 흥미가 있거나 내용이 좋거나 하면은 또 회자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 표절을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보고서 정도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작성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을 어느 책을 보고 썼으면 그 책을 보고 썼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출처를 그대로 뺏기는데 그거는 그 연구자가 그렇게 한 거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하고 여기에 이제 목차도 들어가고 여기에 참고문헌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보통 제목 차고 그 다음에 차례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두세 장 벌써 들어가죠. 소론 보통 한두 장 쓰죠. 보통 본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현상을 필요로 하는 거면 현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응 방법이 필요하면 대응 방법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래 여러 개가 이제 본론은 좀 가지가 많겠죠.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결론에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걸 적어가면서 여기 보고 참고한 책들에 대해 가지고 좀 참고 문항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좀 연결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여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폭력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면은 잘못된 보고서 예예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쓰면은 보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쓰겠다. 서론에 대해서. 그럼 본론에 대해서 써요. 그러면은 학교 폭력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 쭉 있고 가해자는 어떻고 또 그러면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뭐고 그런데 여기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책들이 쭉 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된 보고서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가해 중심으로 쓰면은 좀 가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좀 피해를 중심으로 쓰면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오면 좋고, 물론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다루면 분량이 많아지겠죠. 분량을 채우는 데는 좋지만은 너무 많아지니까 좀 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쓰기에는 주제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 가해자이면은 좀 가해자 문제 또 대책도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많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래 보면은 좀 논리적으로 좀 이래 연결이 되게 그렇게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면접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캡스톤 과정에서의 보고서를 쓰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좀 짧고 하니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이래 하는 그런 뭐 문헌 연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책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짜깁기를 하듯 이런 형태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작성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보통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쓰나요? 보통 보면 그 뭐 만약에 과목이 서너 과목이라면은 제대로 쓰진 않잖아요. 그래 제대로 쓰면은 뭐 한 학기에 그래도 한 10편씩 쓰면은 그래도 뭐 한 몇십 편은 써봤겠네요. 다른 이제 경우보다가 다른 경우라는 건 이제 저쪽에서 뭐 실험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 이공대 학생들보다는 여기에서 보고서 양식들은 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좀 보고서 양식들이 차이가 있는데 좀 여기서의 보고서 양식들은 이쪽 관련된 이제 책들이나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이공대 쪽도 듣고 예체능계 논문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못할 정도로 전혀 좀 체계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사회과학 쪽에 논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근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주제 뭘 어떻게 좀 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쭉 쓰고 좀 또 하나 나쁜 거는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서로는 이렇게 조별로 하다 보면은 A라는 학생이 하고 본론은 뭐 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건 B라는 학생이 작성하고 C라는 학생이 이건 D라는 학생이 작성하고 결론은 또 E라는 학생이 이렇게 조별로 하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론하고 본론은 양이 좀뭐 위에 B 적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같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다 이제 좀 글자체도 틀리고 뭐 글씨 간격도 틀리고 심지어는 그 문체도 틀리고 여기에는 평어로 썼다가 여기에는 뭐 했다로 썼다가 했습니다라고 쓰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지막에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작업들이 좀 이어지면은 보고서를 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아요.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뭐 범죄 사건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면 뭐 그 경찰 분야도 뭐 다양하고 범죄 분야도 다양하죠.
뭐 교통이면 교통 중에서도 뭐, 뭐 육상 교통도 있을 수 있고 뭐 해상 교통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중 뭐 항공 교통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철도 교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데 있어서의 경찰 활동을 가지고 또 하는 방법.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경찰의 그 기능별 분류처럼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경비 분야 또 뭐 정보 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자료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제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 많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관련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토론을 좀 우리는 뭘 한번 해볼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이제 뭐 대학원 과정에 있어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책 저 책 관련된 주제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짜깁기를 하라. 그 대신 출처를 좀 정확하게 달아주고 전체적인 좀 맥락을 좀 비슷하게 좀 끌고 가고 그 용어의 통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단의 구성 또 뭐 그 맞춤법 이런 것들이나 좀 맞춰가지고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20페이지 내외 정도가 될 겁니다. 뭐 적으면은 그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은 좀 많을 수도 있고 한 20페이지 내외 정도가 되면은 한 4명이나 5명 정도가 뭐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같이 이런 수업을 하니까 보통 자기들이 한 걸 갖다 발표를 하라 그러면 이 보고서 자료들을 또 이제 PPT화를 합니다. 발표하기가 죽으니까요.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에 지금 나중에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각 주별로 나와서 발표를 시킬 때 가능하면은 PPT도 허용되고 아니면은 그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나눠주고 이렇게 작성했고 우리는 뭐 요 보고서 작성하면서 뭐 요를 좀 시사점을 얻었다.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 그러니까 조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이 정도까지가 좀 제시되면 아주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본론은 여러 가지들을 좀 나누면은 쓰기가 좋죠. 그 제목을 잘 정해서 목차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정했으면은 일단 목차를 한번 정해보세요. 목차를 이걸 이제 머리를 쓰고 자 서론에서는 어떤 걸 하고 우리가 이 본론에서는 어떤 걸 할지 본론에 쭉 정하고 그 다음에 크게 결론 뭐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런 걸 하겠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학원 이상 가게 되면은 뭐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걸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을 보는 틀로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게 바로 논리적 전개거든요. 어떤 사물을 볼 때 크게 볼 것이면 계속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이제 아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망원경으로 보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이론적 배경이에요. 이걸로 봤다 저걸로 봤다 하면은 답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진단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나는 뭐 렌즈를 가지고 큰 렌즈로 볼 것인가, 작은 렌즈, 아주 초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 넓게 볼 것인가, 아니면 좁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아주 흉악한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화 개선의 방법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들을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것이 이런 관점을 여기서 가지고 이래 사물을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하기로 했으면은 아주 좀 정교한 것보다는 좀 양적으로 이것저것 좀 적절한 거를 넣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출처들을 각각 다뤄주세요. 이 책은 어디서 보고 뺏기고 이건 어느 논문을 보고 하고 이거는 어느 보고서를 보고 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설문지를 조사한 경우도 있어요. 뭐 많이는 못하겠죠. 여러분들의 여건상 하면은 한 2, 30부 정도만 설문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쏟아주고 좋은 논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석사나 박사 이런 데서는 보통 보면 뉴스를 뭐 몇백 부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의 그 통계적인 그 뭐 유의도 이런 것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지 한 20명 정도 뭔가를 갖다 했을 때 일반화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20부나 30부 정도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주 훌륭한 그 보고서가 되고 D형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공식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 좀 더 쉽습니다. 각 연구자들의 이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피해가 높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 낮다고 보기도 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보는데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어쨌든 그대로 인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인용하는 것은 좀 좋고 또 이건 편법이긴 하지만 페이지를 늘리려면은 막 표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더 넣으면은 잘 보면은 보고서도 그럴듯하고 보기에 그냥 글씨만 쫙 있는 것보다 뭐 그림, 도표 이런 것이 쫙 들어가 있으면은 더 좋은데 최근에는 이 요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복사를 붙이기 막 해요. 근데 그것도 적절하게 붙이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 조그만한 걸 갖다 확대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면 흐릿하게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의가 좀 부족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좋다 이거지. 뭐 가서 뺏기는 건데 좀 깨끗하게 해가 정화 안 되면은 좀 그걸 좀 쳐넣고 좀 화면에 보기에 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걸 쓴 거지만 다른 사람 안 보겠지만 적어도 교수님 한 번 정도는 훑어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다가 와 이거 내가 그래도 했는데 읽어보다가 이게 내가 보기에도 흐릿해가지고 안 보이는 정도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가지고 가져와서 잘 삽입을 하고 붙여놓고 그 대신에 이제 좀 그것도 정확하게 어디서 가져왔다고 출처를 달아주고 이러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기 제목에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것저것 좀 처음에는 관련 자료들을 많이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 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쓰는 데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관련된 거를 많이 넣어요. 보고서를 처음에 한 100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100페이지를 만들어서 줄여나가는 거.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해가지고 한 20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100페이지야 뭐 금방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막 갖다 여기에 소론과 관련된 1항목과 관련된 걸 집어넣고 2항목과 관련된 걸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고 소론하고 본론은 자기가 좀 쓸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집어넣으면 금방 이렇게 되죠. 그걸 읽어가면서 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목차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나가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 나가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 이게 너무 지금 잘 써서 문제지 잘 못 쓰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 업무 분담을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예전에 보니까 뭐 너는 자료 수집을 해라.
내가 쓰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자료 수집도 정말 중요해요. 자료 수집도 예전에 자료 수집은 어려웠죠. 도서관에 가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검색을 하면 어지간한 자료들은 나오고요. 또 최악의 자료, 최악의 보고서는 뭐냐 그러면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 얼마 주면 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준에 봐서 좀 너무 잘 썼다 싶으면 다시 읽어보는데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거 돈 주고 이래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점수가 좀 안 좋게 나가겠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누가 뭐 잘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출력해가지고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데는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짜깁기를 한다. 관련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적절하게 뺏겨가지고 붙여놓고 적절하게 출처를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문단의 흐름이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결론에서 좀 적는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